안녕하세요. 30년 전통의 흑염소 요리 전문점 곤지암 최초의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의 김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대세 축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염소는 속과의 동물로서 이 지면에서 어깨의 높이까지 야생 염소들 같은 경우는 한 1m 내외 정도가 되고요. 저희처럼 가축용으로 기르는 염소들은 이 1m를 훌쩍 넘는 염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출하가 임박한 염소들을 이 케이지에서 밖으로 이동을 시킬 때 제가 등에 올라타서 뿔을 잡고 있으면 제가 비록 큰 키는 아니지만 까치발을 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키가 곧게 성장한 염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염소를 출하할 때 염소 등에 올라타서 끌려다녔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 여기 위쪽에 이거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그 정도로 염소가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보통 여타 동물들과 비슷하게 염소의 크기도 암놈보다는 순놈이 좀 월등하게 큰 편입니다. 수컷은 60kg 정도까지 자라는 염소들도 있는데 정말 많이 크는 건 제가 140kg 가까이 되는 염소도 본 적이 있어요. 암컷은 작은 염소는 한 40kg까지도 크지만 이제 저희 농장에서 기르는 암염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크는 종이 좋은 염소들은 80kg까지도 크더라고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염소들을 세 가지 정도의 색깔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갈색. 이 정도의 색깔이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농가들마다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색깔들이에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품종 개량이 돼서 다양한 종들과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염소들의 색깔이 조금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회색의 빛을 띠는 염소들이 있는데 그 털을 잘 보시면 털 자체가 회색이라기보다 하얀색, 갈색, 검정색 깔의 털이 그 세 가지의 색깔이 골고루 배합이 되면서 멀리서 보면 회색빛이 좀 강하게 비치는 그런 염소들도 간간히 볼 수가 있어요. 염소의 임신기간은 140일에서 160일 정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의 새끼 염소를 출산을 하는데 조금 특이하게는 세 마리의 염소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네 마리의 염소를 출산하는 염소도 본 적이 있어요. 이 어미 염소가 되면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의 염소들은 비교적 잘 케어하고 키우는 반면에 두 마리가 넘어가게 되면 어미 염소들이 조금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미 염소의 유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유량이 생각보다 풍족한 염소들도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못 먹어서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어미 염소들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한데 잘 키우는 염소들은 세 마리까지도 골고루 나누면서 젖을 잘 물리면서 케어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어미 염소들은 제일 먼저 그 무리에 있는 새끼들 중에 가장 도태될 것 같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염소를 앞발로 긁어서 밀어내서 젖을 못 물게 해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새끼 염소 무리에서 도태되는 염소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인공 포유를 하는 방식으로 폐사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식성은 여러분도 다 아실 초식성이에요. 풀이나 나무 껍질 등을 잘 먹어요. 먹성도 굉장히 좋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한두 마리 풀어놓은 염소들이 번식에 번식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수백 마리의 염소떼들로 불어나서 섬에 자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포획을 하게 되는 그러한 뉴스나 영상들을 간혹 본 적이 있었어요. 염소들은 그만큼 식성이 좋고 또 번식력도 강해요. 이러한 무인도에는 돌산들이 많잖아요. 이 야생에서 서식하는 염소들은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경사가 90도까지 되는 이러한 돌산을 뛰어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유는 이 암석에 붙어있는 미네랄이나 염분 같은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소량의 염분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염소들은 이러한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경사의 돌산에서도 서식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잘 뛰어다니고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발에 있습니다. 염소의 앞발은 뾰족하고 뒤쪽 부분은 둥구스름하고 뭉툭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염소의 앞발은 딱 벌리면서 갈고리와 같이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축사의 염소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발굽 손질을 해주는데요. 손질할 때 둥글고 넓은 발 뒤쪽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눌러도 말랑말랑한 정도의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들쑥날쑥하고 뾰족한 안반지대를 디딜 때 이 발의 뒷부분으로 부드럽게 밀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염소들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염소의 발굽은 최대 45도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염소의 뿔은 나선이나 소용돌이 형태로 좀 틀어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암염소의 뿔은 일반적으로 작고 좀 높게 치솟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순염소의 뿔은 하늘로 향하는 뿔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날렵해지는 반면에 머리 쪽으로 가는 뿔은 두께가 두꺼워지죠. 점점 더 폭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염소의 뿔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순염소의 각피는 관상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뿔 잔으로 만들어서 예술성을 덧입힌 생활용품으로도 활용을 하기도 해요. 염소의 뿔은 각피, 쉽게 말하면 뿔 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뿔 껍질 속에 각돌기라고 해서 속뿔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뿔은 달여서 마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흑염소 진액에 내리는 추출 보온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뿔이 없는 염소들도 있는데요. 뿔이 없는 염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각으로 태어나는 염소들이 있고 그리고 인위적인 억제를 통해서 뿔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염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염소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염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더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수양농장 가든 손님들은 저희 농장 밖에 있는 염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기 흑염소들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마시고 같이 오신 일행분들에게 저기 있는 염소 뿔은 순놈 뿔은 저렇게 생긴 거고 암놈 뿔은 저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놈이고 이게 암놈이야. 그리고 저 운동장이 원래 풀이 많았었을 텐데 염소들이 워낙에 먹성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훑고 지나가서 황무지가 된 거야. 그리고 염소들이 지금 경사가 높은 곳에 서 있잖아. 염소 발굽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서 식당에 들어오시면 함께 오신 분들이 저 사람은 그냥 흑염소 요리가 좋아서 식당을 다니는 게 아니라 염소에 대해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네. 염소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싸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을 만큼 유익한 영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수양농장 가든의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왼쪽에 하나씩 올려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수양농장 가든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